전 경기 있는 날 네. 당일 라이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1시간 반 전에 포스트 시즌 프리뷰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시즌 리뷰를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롯데와 한화가 어제로 이제 가을 야구가 모두 동반 탈락을 했습니다. 롯데는 7년째, 한화는 6년째 가을 야구를 못 나가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이 또 공교롭게도 시즌 전에 또 시즌 도중에 사령탑을 교체하면서 올 시즌은 뭔가 좀 다른 가을 분위기 또 가을 야구를 기대했었는데 결국 두 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좀 시즌 전에 뭐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지만 희망차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잔인한 얘기지만 5강을 못 갔으니 실패라고 봐야겠죠. 실패라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얻은 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제 경기만 돌아보면 이제 트레이닝 넘버 1이 남은 상태에서 둘 다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물론 이제 5위인 KT가 이기면서 모든 게 심지어 KT는 롯데랑 했잖아요. 네, 맞대결이었어요. 맞대결 하면서 이제 거기서 정리가 됐고 이제 하나도 키움이랑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기나? 했는데 마지막에 8회에 3루타 2방 먹고 지면서 이제 그대로 끝나버렸는데 되게 좀 뭔가 저 롯데 담당이기도 하니까 괜히 제가 허무하고 허탈하다 그래야 되나? 아 이렇게 올 시즌 가을 야구 탈락이 확정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약간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이긴 했어요. 네. 팬들은 오죽하실까 싶긴 해요. 네. 제가 팬들의 모든 심정을 다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비슷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분노가 치밀었다가 막 허탈했다가 하실 것 같은데 좀 제 아까 이제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롯데 광팬인 형이 있는데 감독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목도 똑같아요. 천하의 네. 명장들도 못 살린 롯데와 한화. 조금 두 팀 팬들 너무 아쉬우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더 아쉬운 건 올해 한화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충분한 가능성들을 보여줬어요. 롯데도 그럼요. 사실은 약간 그 기복은 있었지만 올해는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팬들이 굉장히 많이 가졌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6월에 막 반등할 시기가 있었죠. 네, 6월 달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시즌 전체를 쭉 돌아보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롯데와 한화의 묘한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월별로 끊어보면 이게 되게 커요. 네. 등락이. 좋을 때는 막 1등, 2등이고 그럼요. 월간 성적이 안 좋을 때는 9등, 10등으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강팀이 되려면 이 편폭을 줄이는 게 그렇죠.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위에서 계속 요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상황이니 대신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도 위에 있을 수 있구나라는 맛을 본 선수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경험이 자양분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뭐 또 뻔한 얘기라고 하시겠지만 내년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사실 뭐 이게 뭐 어찌 보면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올해 이제 두 팀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5강권 가지를 못했던, 그러니까 5강에 들지 못했던 이유들은 또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네. 이런 부분이 내년에 좀 달라지면 내년엔 정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롯데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투수들이 좀 부진했던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롯데는 저도 어제 그제 기사도 하나 쓰긴 했는데 네. 소득은 너무 확실하죠. 손호영이 터졌고 고승민이 1루에 자리를 잡았고 나승엽도 1루에서 자리를 잡았고 외야 윤동희 선수는 뭐 그렇죠.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리고 마황 황성빈 선수가 아유. 또 해주는 게 있고 그러면 내야 외야의 틀은 잡혔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결국 마운드 싸움인데 마운드에서 윌커슨과 반즈를 제외하면 박세웅마저 들쑥날쑥한 시즌이 되고 나니 그렇죠. 4호 선발 그 뒤로 뭐 김진욱 선수가 가능성을 보인 건 너무 확실한 네. 얘기지만 그렇다고 성적이 막 하늘을 찌르냐 이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 불펜은 제가 그 기사에도 썼지만 통째로 흔들렸다고 썼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겠으나 사실 불펜에서 오롯이 믿음을 준 투수는 제 눈에 딱히 보이진 않았습니다. 없죠. 네. 거의 없었죠. 그래서 결국 마운드를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 생각이랑 비슷하네요. 로프차님도 젊은 야수진을 얻었고
국내 선발진하고 투수진의 붕괴 이런 게 좀 그렇죠.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기록상으로만 놓고 봐도 사실은 뭐 구승민 선수, 김어중 선수 뒤쪽에서 이제 날리는 경기도 네. 좀 많았고 또 수비도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죠.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소득이라고 했던 고승민 선수나 나승엽 선수가 아직까지 완전히 주전으로서 오롯이 자리를 잡았냐 그 내년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 한 측면에서는 수비란 말이죠. 맞아요. 좀 많이들 보셨겠지만 요소요소에서 약간 조금씩 안 좋은 소위 말해 실책이 나오고 보이지 않는 잔실수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내년에는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불펜은 지금 거의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그래서 상황이긴 해요, 솔직히. 박금희님이 처음으로 댓글 다는데 이제 네. 김태형 감독 연투가 많다. 성적 이런 걸 떠나서 연투를 많이 해서 좀 이제 본인 생각할 때는 좀 좋은 감독이 아니다. 뭐 이렇게 평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두산 때도 연투가 네. 많았어요. 맞아요. 연투 김태형- 원래 김 감독님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감독 편견이라고 하시겠지만 3연투가 무조건 나쁘다, 아니에요. 나쁜 거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네. 3연투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 뭐 이것보다는 두 번째 김태형 감독님은 원래 그랬던 감독이긴 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뭐랄까 그 감독 그래도 뭐 그렇다고 기자들이 가가지고 감독님한테 3m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릴 수도 좀 없고 말씀을 드린다고 안 하실 것도 아니고 그게 조금 모호하긴 하죠. 아 롯데팬이 맞다고 통째로 아까 그 말이 심한 말 아닙니다 롯데팬이. 사실 네. 전미래 선수가 그쵸 이탈했죠. 네. 이탈했죠. 그 이탈했죠. 부분에 아마 롯데 팬들 네. 좀 많이 네. 울컥하셨을 맞아요. 거예요. 네. 네. 사실은 이제 3연투 어제도 이제 그 정현 선수 3연투 하는 과정을 저희가 네. 봤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중계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3연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2번 연속 나왔으면 체크는 해놓는데 네. 이게 사실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제 왼손 투수 같은 경우 많지 않고 왼손 타자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많이 던지지 않아서 이걸 뭐 저 변명으로 드릴 생각은 없는데 뭐 자원이 많으면 굳이 3연투 시키겠습니까? 맞아. 근데 자원이 네. 한정적이다 보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과 제가 가교 역할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불펜 같은 경우 내년에 뭐 극적으로 변화가 없다면 올해와 크게 올해도 운영 자체는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이제 선수 본인의 개인 관리와 트레이닝 파트의 총력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특히 지금 저 뭐 어쨌든 올 시즌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김원중 선수와 고승민 선수가 모두 FA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사실은 뭐 잔류를 할지 떠날지 모르겠지만 사실 롯데는 투수진 쪽에서 조금 내년 시즌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김원종 선수와 구승민 선수가 리그 최고의 불펜 투수냐라고 했을 땐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대신 이만한 투수가 팀 내에 있나? 라고 네.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군가를 밖에서 데려와서 어떻게 하던가 아니면 이 선수를 잡던가 못 잡는다면 누굴 데리고 올 것인가 아니면 밑에서 올라올 선수가 또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막 짜야 돼요. 정규 시즌이 끝나지 맞아요. 않았지만 지금부터 바로 데이터 분석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뭐 예를 들어서 FA 영입한다 그러면 돈 타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보고서 만들어갖고 품위 써갖고 돈 받아와야 되는데 그 작업이 하루 이틀 만에 되겠냐는 거죠. 지금부터 이미 시작했을지도 모르죠. 슈퍼챗 올라왔죠. 네. 네. 그 박지현님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마땅한 믿을만한 투수가 없으면 그 혹사는 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원이 네. 있으면 네. 혹사는 그러니까 3연투 안 시키고 네. 싶죠. 네. 감독도. 양가의 감정과 생각이 그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떨어진 그러니까 가을 야구가 이제 좌절된 팀들이 마무리 캠프도 가고 네. 뭐 다양한 행사들이 좀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프론트나 뭐 감독 쪽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판단보다 이젠 자기 스스로의 우리 팀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진단. 끝날 네.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야 진짜 말씀하신 네. 대로 좋은 선수도 잡아오고 어떤 부분은 육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근데 일단 그 박준혁 단장이 이제 부임하고 첫 시즌을 시즌을 보냈죠. 했잖아요. 이게 뭐 개인적인 친분 이런 걸 떠나서 다들 아시겠지만
롯데에서 대표적인 일잘러거든요. 아 아, 맞아. 그죠. 밑에서부터 일 올라오고. 잘하기로는 네, 진짜 밑에서 손 올라오고. 큰 사람이라 신입 싸움부터 해서 네. 주고. 네, 조금 아마 이전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다들 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네. 기대하죠. 다들. 네. 위에서 다른 데서 뭔가 임명해서 이렇게 온 네. 단장이 아니라 네. 이 롯데 밑에 프런트 사원부터 이렇게 올라온 인물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행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들이 좀 있죠. 롯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화도 사실은 올 시즌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즌 전에 이제 안치홍도 데려왔죠. 그리고 이제 유현진까지 데려오면서 네. 이제는 뭐 가을 야구가 아니라 네. 이제는 한화가 1999년 이후에 가졌던 소원을 푸는 네. 게 아니냐 뭐 이런 기대를 하는데 막상 또 시즌 초반에 7연승하면서 1등하고 해서 기대감이 어마어마했던 시즌이거든요. 그때 7연승 했을 때 거의 대정부장 난리 났죠. 난리 났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사실 그냥 적어도 가을은 올 가을은 시즌에 간다. 하나가 적어도 가을 야구는 한다.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그 기대감을 당연한 거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일단 류현진 석자에서 게임이 끝났죠. 네, 그렇죠. 사실 류현진에서 게임이 끝났고 작년에 문동주 선수가 보여준 게 있고 딱 안치홍 선수 데려왔고 그 모든 희망 회로를 돌리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었기 때문에 그 기대는 당연한 기대였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럴 줄 몰랐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6월 초에 사실 최원호 감독 자진 사퇴하고 뭐 어찌됐건 리그에서는 정말 명장이라고 손꼽히는 김경문 감독에게 사령탑을 맡겼는데 결국은 6년 연속 포스트 시즌이 좌절이 됐습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문동주 선수가 조금 흔들렸던 게 너무 크게 작용한 그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의 가장 중요한 게 선발진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인데 선발에서 이제 큰 구멍이 생겨버리니 그렇죠. 여기를 메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또 써야 되고 올려야 되고 사실 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선발이 중요하다, 두 번째 신인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네. 황준서, 조동욱 너무 좋은 네. 투수인 건 맞는데 고졸 신인이 오자마자 선발진 한 자리 차지하기 쉬운 리그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럼요. 이 리그가 몇 없어요. 역대 네. 사례로 봐도 역대로 있긴 봐도 있지만, 몇 네, 없거든요. 있긴 불펜은 있지만 그렇게 가능하지만 많지 않죠, 선발은 이제. 네. 너무 쉽지 어렵다고 않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에 황준수 선수가 올라가서 뭐 데뷔전 선발승 다 좋은데 그게 계속 이어졌냐는 거죠. 한 두 게임 하면 다 분석 끝날걸요 아마. 조동욱도 다른 팀에서 마찬가지고. 네, 조동욱도 맞아요. 마찬가지였고. 그래요. 그래서 선발이 오롯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점이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발 투수 사실은 이제 유현진 선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쵸. 성적이 조금 그렇죠. 기대에 못 미쳤고 그런 데에는 역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현진이 나오는 경기에 하나 선수들이 긴장하더라. 타자들도 그렇고 수비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그런 경기들 있잖아요. 에이스가 나오면 그 경기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좀 스스로 긴장하는. 부담. 예, 그러면서 타자들도 굉장한 압박을 받았던 것인지 페라자라든가 최은성이라든가 또 경험 많지 않은 선수들이 공격이 기대만큼 안 나오면서 득점 지원도 굉장히 적었고 네. 그러면서 뭐 이제 시즌 후반 가면서 불펜이 조금 안정세를 찾긴 했지만 많은 경기를 좀 놓친 게 아닌가. 그렇죠.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악순환이라고 해야 그렇죠.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니까 다 잘하고 싶어서 가는데 네. 마음대로 안 되면 괜히 거기서 깔아지고. 그렇죠. 특히나 류현진 선수 등판 때 류현진 선수 등판했으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부담. 황준서, 조동욱 들어갔을 때 막내 왔으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그렇죠. 부담. 이런 게 자꾸 이제 M1 요소들이 막 섞이니까 맞아요. 자기 실력이 발휘가 안 되는 날이 오고 그리고 또 경기 중에도 소위 말해서 안 중요한 순간에 또 해주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자꾸 이제 겹쳐요. 그런 게 일시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시즌 전체를 돌아오면 거의 내내 그랬다고 봐도 크게 과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던 뭐 노시환 선수 얘기도 하셨지만 참 그게 참 야구 맘대로 안 돼요 정말. 그럼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건 쳐줄 선수들이 조금 부진했던 게 그렇죠. 네, 노시환 선수나 네. 그렇죠. 뭐 최은성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좀 페라자. 부진했던. 네, 페라자 선수라든가 이게 중간 좀 부진했던 게 조금 아쉬운 좀 대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새로운 매직 뭐라 그래요 이걸
이거 새로운 뭐라 그래요 이거를 비밀번호라고 해야 되나? 비밀번호라고 그러죠. 비밀번호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비밀번호를 두 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자릿수가 생겨가지고 이제 롯데 비밀번호가 3일 2017에 한번 했고 네. 778877 네. 그리고 하나는 8일 한번 했어요 17년에 네. 2018년에 3일 한번 했고 그 맞습니다. 이후에 9, 10, 10, 10, 98 네. 이렇게 네. 비밀번호가 네. 완성이 됐습니다. 아 이거 제가 만들 때 몰랐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아니, 아주 만들 그냥 때- 소금을 뿌려 소금을 아니 만들 때 몰랐는데 이게 지금 약간 좀 긍정적인 게 22, 23, 24 하나가 한 개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럼 7등이야? 내년에도 7등? 한 개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하나가. 네. 두 팀에게 희망을 드리자면 1999년에 두 팀이 동반으로 한국 시리즈에 갔었다는 거. 이게 사람은요 피부도 있고 저 근육도 있고 지방도 있고 한데 직접 뼈를 때리시면 어떡합니까? 아, 이게 또 아파요. 이게 사실상 팬들은 다 하긴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언급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뭐 유튜브니까 그래도 그냥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멘트하면 그게 소금 뿌리는 거라고 약 네. 올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네. 어쨌든 비밀번호는 이렇게 네. 완성이 됐고요. 7년, 6년 연속 두 팀 모두 가을 야구를 가지 못한 네. 안타까운 시즌이죠. 최근 마지막 동반 네. 포스트 시즌이 99년입니다. 저 때도 정말 99년. 네. 드라마와 같았죠. 저 한화가 딱 우승했을 그 시절이죠. 롯데가 이제 기적적으로 한국 시리즈를 갔기 때문에 네. 그게 벌써 지금 뭐 24년, 25년째 돼가네요 이제. 네. 참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하시네. 텐텐텐님은 금메달이라니. 텐텐텐. 네. 텐텐텐. 우리가 파리 다녀오셨거든요 파리. 텐텐텐. 맞아요. 그 99년 맞습니다. 경기는 삼성 쪽으로 기울고 맞아요. 플레이오프. 네. 저기요. 롯데 삼성. 롯데 삼성. 네. 그 호세 사건. 네, 맞습니다. 그 경기를 이기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던 네.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롯데 한화의 그 피상적인 결과만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쨌든 얻은 소득도 분명히 올해는 있는 것 네. 같아요. 그 얘기 좀 해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롯데 같은 경우는 손호영, 고승민, 나승엽 이렇게 야수진이 세팅이 됐다는 점. 네. 이 선수들이 이제 올 시즌을 이제 주전 1년 차로 보면 2년 차가 어떨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마냥 이제 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도 뭐 20대 뭐 19살, 20살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커리어가 있고 내년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일단 들고 롯데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롯데가 외국인 선수 2명에 박세웅까지만 딱 3명만 잘 돌아가도 그럼요. 그리고 김진욱 선수가 보여준 게 있잖아요 올 시즌 뭐 기복은 좀 있었을 값이라도 그럼 선발 4명만 오롯이 잘 돌아가면 선발의 힘으로 불펜의 아쉬움을 덮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팀이 2017년 기아잖아요. 맞아요. 그때 2017년 제가 그때 담당일 때인데 네, 우승을 선발. 하긴 했지만 불펜은 진짜 서늘했거든요 두 골. 근데 선발이 너무 세니까 확 덮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롯데도 선발만 돌아간다면. 그러면 아주 뭐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롯데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중요한 것 같고 하나도 저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류현진 그래도 류현진이었어요. 정말 그래도 류현진이었고 문동주 선수가 내년에도 이럴 것 같진 않거든요.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그러면 외국인 투수 2명을 상수로 놓는다 치면 여기도 선발 4명이 돼요. 그리고 뒷문은 주현상 선수 올 시즌만 보면 네. 리그 최고 마무리를 다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김찬 선수도 어제 맞긴 했지만 그럼요. 성장세가 좋았으니까. 예, 그러면 하나 불펜이 나쁘지 않다. 혹은 좋다. 선발만 돌아간다. 그러면 타자 쪽에서는 좋은 선수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도현 선수라는 새롭다고 하는 표현은 나이가 좀 있는 선수긴 하지만 완전 주전으로 자리 잡은 것 같고 저 황영목 선수도 오자마자 되게 잘해주고 있고 그러면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내년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김경문, 김태형 두 감독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김경문 감독은 NC 맡아갖고 단기간에 가을 야구를 올렸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1군 2년 차인가 네, 가을 야구 맞아요. 같죠? 금방 맞아요. 했죠. 그리고 네, 바로 김태형 감독은 뭐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그럼요. 감독인데 이 표현이 더 내공이 필요하겠습니까? 있는, 이 두 분이 이제
뭐 김경문 감독님은 약간 3분의 2 시즌 정도 되긴 하죠. 어쨌든 이 팀 파악이 끝났다고 봤을 때 비시즌 어떻게 좀 잘 이렇게 막 뭐 소위 말해 박진만 감독처럼 훈련을 굴리든 뭐 다른 뭐가 됐든 간에 뭔가를 하시겠죠. 저도 댓글창에 지금 저 김진욱 선수 군대 간다고 상무 간다고. 아 맞네. 아 죄송합니다. 김진욱. 아니, 제가 근데 잊고 있었습니다. 그거 또 이거 조금 그러니까 군대를 가긴 가야 되는데 가야죠 상무니까 12월 1일 입대 예정인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선수 본인은 가야 되고 사실은 구단 입장에서는 김진욱이 1년만 더. 1년만 더. 그쵸. 좀 더 보고 네. 다음을 한번 기약해 보면 어떨까 이런 왜냐면 생각 계약 기간 들고. 안에 김진욱 선수를 다시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김태형 감독의 성적에 따라서. 그렇죠. 3년 계약하셨으니까. 요새는 네. 계약 기간이 의미 없다니까요. 김진욱 선수가 군대 가면 계약 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네. 김진욱 선수를 기용을 못 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좀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가는 게 좋지만 또 구단 입장에서 고민이 좀 되죠.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롯데도 그렇고 아까 이제 각 팀의 부족한 부분을 좀 잘 분석하고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도 확실히 이제 불펜 쪽에서 투수 쪽에서 뭔가 좀 해결책이 필요하고 한화 이제 투수 쪽은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좀 보이는데 타자 쪽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분석이 좀 필요한데 그런 건 결국 이제 FA 시장에서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FA 특집? 저희는 이제 또 FA를 또 다루긴 하는데 저희는 또 FA를 또 다룰 생각입니다. FA 특집? 네, 조만간에 또 최정 선수 이야기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의 최종이죠 또? 네. 이러고 지금 2달을 받은 거예요. 네, 댓글에 또 나왔죠. 네, 최정 선수 이야기도 해야 되고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FA 관련돼서도 저희가 방송을 계속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해 주십시오. 인천을 떠난다? 네.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뭐 타력이 좀 약한 팀은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팀이고 아니 저 FA들 중에도 이제 투수 특히 구원 투수들이 올해 보니까 몇 명 있더라고요. 네, 장현식 선수도 있고 장현식 선수도 있고요. 네. 그렇다면 하여튼 선발에도 롯데도, 저 엄상백 선수도 있고 네. 뭐 최원태, 네. 심우준 선수도 있죠. 심우준 선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각 팀별로 뭐 트레이드가 쉬우면 큰 걱정이 안 되지만 트레이드가 쉽지 않으니까 FA 시장 쪽에 많은 고민이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좀 감안해서 좀 각 팀들이 준비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과연 이제 내년에 롯데와 한화는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올해보단 잘하지 않을까요? 또 얘기하지만 올해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또 이야기를 또 해보고 진짜 이제 2, 3년 안에 되게 첫 해는 감독들한테 성적을 이제 감독들도 그렇고 첫 해에 성적을 내겠다라는 생각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가 이제 본인이 직접 뭔가 다이렉트로 성적을 내는 해라고 보면 내년 시즌이 진짜 두 감독의 본격적인 이제 시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